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 한 편, 오늘도 준비되어 있어요. 바쁜 하루 속 잠시 멈추고,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서 시작된 작고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옛날 옛적에 전라도 광주에 이한상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알맞게 내리면 땅이 비옥해지고 풍년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적게 오면 그해 벼농사는 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한상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논에 물을 대느라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방이 무너지고 온 논이 흙탕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한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가 그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물 위로 무언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게 뭐지? 한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무 상자나 큰 덩이처럼 보였습니다. 한상은 이상하게 여겨 긴 막대로 그것을 끌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궁금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뭐야? 혹시 보물 상자인가? 끌어낸 그것은 커다란 개미집이었습니다. 안에는 젖은 개미들이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헉, 그냥 개미집이잖아. 징그러워. 그냥 버려. 하지만 한상은 왠지 모르게 개미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거의 물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 그는 개미집을 산으로 가져가 마른 땅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찾아다 주었습니다. 개미들도 분명 배고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한상은 아침에 일어나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에 쌀알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루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많았습니다. 누군가 쌀을 마당에 부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이 쌀이 왜 마당에 있는 거죠? 놀란 아내가 물었지만 한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건 우리 쌀이 아니야. 주인을 찾아보자.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주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상 부부는 일단 쌀을 자루에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마당엔 쌀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매일 밤 자루째 쌀을 쏟아놓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어젯밤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당황한 한상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누군가 도와주는 걸지도 몰라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품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한상도 다른 이유를 떠올릴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 은인을 꼭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밤새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몰래 엿보기로 했지만 아무도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개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김없이 마당엔 쌀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지켜보았지만 은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이게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한상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매일 아침 쌀이 마당에 계속 쌓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해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쌀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창에 쌀을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청의 서기가 창고 문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가득 차 있어야 할 쌀이 온데간데 없고 빈 자루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인, 쌀이 없습니다. 뭐라?
그럴 리가. 감사가 직접 확인하자 분노하며 범인을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의 창고 문을 누가 어떻게 열었으며 자루도 없이 많은 양의 쌀을 훔쳐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수소문하던 중 갑자기 부자가 된 한상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감사는 곧바로 한상을 체포했습니다. 전 억울합니다. 누구의 것도 훔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그럼 내가 어째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단 말이냐? 감사는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한상은 머뭇거리다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매일 아침 마당에 쌀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감히 관청을 조롱할 셈인가? 거짓말을 멈추지 않으면 매를 맞게 될 것이다. 이놈을 고문하라. 감사는 날카롭게 명령했습니다. 한상은 고문틀에 묶인 채 매를 맞았습니다. 아야.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무고한 사람을 때리지 마라. 그는 좋은 사람이다. 공중에서 울리는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놀란 감사는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이상한 목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불안해진 감사는 일단 한상을 풀어주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기에 한상은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일이 그 신비한 쌀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상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개미들이 줄지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상을 보자 말했습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감사청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개미들? 그럼 너희가? 네. 몇 년 전 우리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우리는 한 알씩 쌀을 물고 와서 마당에 쌓아두었습니다. 그 쌀은 의창의 쌀입니다. 부디 의미 있게 사용해주세요. 그 말을 마친 뒤 개미들은 줄지어 사라졌습니다. 한상은 잠에서 깨어났고 모든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음 깊이 안도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찮은 생명들에게 보여준 연민이 이런 기적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개미들의 말처럼 그는 그 쌀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겪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방을 쌓고 농업용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한상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사를 시작했고 쌀을 품삯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방과 저수지가 완공되었습니다. 제방은 경암제방, 저수지는 경양못이라 불렸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모든 논밭이 비옥해졌습니다. 그 지역은 훗날 1960년대 후반에 개간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